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겨울을 알리는 대표적인 과일이죠. 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제 마트 갔다가요. 딸기 향이 확 퍼지는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딸기를 사서 이 생크림에 확 찍어 먹고 잤습니다, 어제. 올해 딸기가 또 유독 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이번 딸기 봄까지 계속 즐길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딸기 체험 농장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이 자주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왕이면 이 딸기 따러 울진으로 가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의 유기농 재배지에서도요. 지금 딸기가 맛있게 익었다고 하거든요. 지난 15일부터 수확 체험이 시작됐는데요.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가족 단위로 사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딸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유기농 딸기를 직접 따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겨울방학 체험학습 고민되신다면 울진 엑스포공원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태균 씨가 겨울방학 얘기를 하니까요. 또 이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참 이 같은 고민을 항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집에만 있자니 또 TV나 게임엔 할 게 없고 밖에 나가니 또 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뭘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도 심각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지고 또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내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홈트레이닝 저도 간단하게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또 이 다이어트와 근력에 도움이 되는 이 맨손 운동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실내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회색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 희뿌연 하늘. 동장군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고 365일 미세먼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어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이 없으면 잇몸, 이보다 즐거울 순 없습니다. 실내에서 즐기는 운동 삼매경. 올겨울에 딱 좋은 일석이조 실내 운동법 지금 시작합니다. 날씨든 먼지든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들.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배드민턴을 혼자서도 잘해요. 아니 실내에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 놀이 아니에요? 맞아요. 게임도 하면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지금 흠뻑 젖었네. 운동이 되나 봐요. 평상시에 엄마가 게임하면 혼내는데 여기서 게임하면 엄마가 더 좋아요. 아니 이런 게임이라면 엄마가 말릴 이유 있어요? 안 그래? 어머 야 한 번 더 하자. 스크린 야구, 스크린 골프는 봤어도 스크린 배드민턴은 처음인데요. 단식, 복식, 요리조리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공이 한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가면서 나오니까 예측 불허, 잠자도 운동세포를 깨웁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저 왔어요. 잠시만요. 애들 보고 게임 좀 그만해라 할 일이 아니에요. 야 인기척도 못 느낄 정도로 푹 빠지셨네요. 너무 재밌네요. 땀도 나면서 그리고 운동 효과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와서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5분, 10분 막 운동을 했는데 한 1시간 한 느낌? 야 몸이 아주 개운하시겠어요? 네네네. 그럼 집에 가면 막 개운하고 잠도 잘 오고. 풍선 터뜨리기 놀이부터 실제를 방불케 하는 민첩성까지 즐겁고 신나긴 한데 아니 뭔가 좀 아쉽긴 하네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까지도 재밌다 마이크 되는 분들마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뭔가 그냥 게임이지 뭐. 그래서 실제처럼 배드민턴 선수가 치는 것처럼 같이 시합을 할 수도 있으세요. 배드민턴 레슨도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스매시, 자세도 교정할 수 있는데요. 셔틀콕 특성상 배드민턴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하 좌우 방향을 바꿔가면서 공이 날아오니까 운동이 저절로 되지 뭐예요. 학교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자기랑 상대편이랑 딱 싸움을 해가지고 그거 진짜 실제 경기처럼 하는 그 느낌을 주고요. 훈련하는 거는 지겨운데 이런 게임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더 재밌고 여기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나서 나중에 배드민턴 선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요 음악만 들어도 아시겠죠?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치어리딩. 날쌔고 가벼운 몸 동작이 매력 만점인데요. 이 치어리딩이 요즘 실내 스포츠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도
기술도 거뜬하게 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대전을 대표하는 치어리딩 팀이래요. 아이고. 이게 치어리딩의 꽃 아니겠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만큼이나 화려하고 멋진 치어리딩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 모습 좀 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 치어리더 트윙클스타입니다. 어린이 치어리더라고요. 네. 지난해 창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어린이 치어리더 팀인데요. 각종 대회와 경기장에서 깜찍하지만 힘찬 치어리딩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실력들이 대단하죠. 아이 그렇다면 갈고 닦은 그 수련 기간이 오래됐겠다 싶어요. 네, 오래 한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3, 4년 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게는 한 몇 개월, 6, 7개월 된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초등부 친구들이니까 워낙에 유연하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도 이게 되는 거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인들도 치어리딩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어르신 팀들도 있어서 그 팀은 뭐 이제 막내가 60세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몸도 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죠. 떡주부 치어줌마로 변신. 이렇게 유연한 우리 아이 앞에 왕뻣뻣 세월이 야속하더이다. 이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대요. 저는 바로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추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치어리딩을 할 때 부상도 방지되고 더 좋은 동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치어리딩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위주로 배워봤는데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운동량이 대단합니다. 노장은 죽지 않았다. 정적인 스트레칭에 신나는 음악, 활동적인 리듬을 가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기본 동작이라고 배워봤는데 야 동작들이 큼직큼직하니까 언제 이 근육들을 써봤나 싶을 정도로 이거 쉽지 않은데요? 치어리딩이 원래 시작이 이제 나 혼자 춤추는 게 아니고 스포츠에서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남들을 응원하기 위한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팔다리를 쭉쭉 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동작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치어리딩. 신나는 음악에 스트레스 풀리고요. 기계체조 같기도 하고 현대무용 같기도 한 치어리딩으로 여러 가지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치어리딩. 늦은 나이에 저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소질이 보이지 않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MBC의 내일을 응원해봤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죠? MBC 포에버. 와,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친구가 된 것 같아. 한국만 연습해도 이런데 늘 함께 연습하는 친구들은 어떨까 궁금해요. 맞아요. 이 활동을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같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친해질 기회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서 답답했는데 안에서 치어리딩을 하면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정말 재밌어요. 치어리딩이 보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어리딩 매력에 빠져보세요.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실내 운동. 마지막은 바로 줄넘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줄넘기죠. 별다른 도구 없이도 줄넘기만 있으면 운동 효과 만점인데요. 별다른 줄넘기는 아니네요. 물론 뭐 집안에서는 뛸 수 없으니까 실내라는 점 말고는 특별한 게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더 고급스러운 기술을 하기 위해서 몸 푸는 과정이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단 뛰기는 기본. 줄을 넘는 건지 안 넘는 건지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서도 믿기지 않는 동작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몸을 꼬았는데도 줄넘기가 되고요. 혼자서도 하기 힘든 동작들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합을 맞춥니다. 줄넘기가 고개도 아니고 세상에 저런 줄넘기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합니다. 꼬마야 단체 줄넘기도 저렇게 가볍게 사뿐사뿐 초고속으로 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아니,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줄을 넘은 게 맞아요? 그럼요. 예, 넘은 거 맞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줄만 돌린 것 같은데 네네. 줄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줄은 넘은 거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이 보는 속도보다도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내서 넘다 보니까 줄을 더 이제 넘지 않은 걸로 착각을 많이 하세요.
음악 줄넘기라고 들어보셨죠? 신나는 음악에 리드미컬한 동작이 더해진 절도 있는 줄넘기. 고난도 기술을 척척 선보이는 우리 학생들. 100개, 200개 줄만 넘는 지루한 줄넘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도 들썩들썩 덩달아 신이 납니다. 야, 보는 사람의 박수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이건 아이돌의 안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저희도 이제 보는 사람이 즐겁다 보니까 저희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리듬에 맞춰서 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것보다 더 즐겁게 하는 게 큰 것 같고 처음에 되게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계속 용기 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줄넘기를 하고 나서 체력도 많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더 향상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 아이들만 음악 줄넘기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음악 줄넘기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에 줄넘기가 효과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거기에 음악과 안무가 더해지니까 뭐 지루할 틈이 없겠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면 건강도 찾고 화목해지고 이게 일석이조 아니고 뭐예요? 아니 음악 맞춰야지, 줄 넘어야지, 춤추랴. 정말 몸이 한개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예. 뛰고 있으면 운동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도 시키고 그래서 아이도 하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잘 일어나요. 그리고 뭐 덤으로 다이어트도 되고 어른들한테 강추. 어른들 강추. 네. 줄넘기로 건강해지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동장군의 추위도 희뿌연 미세먼지도 운동을 향한 열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꼭 나가야만 제맛은 아니죠. 실내에서 스포츠 100배 즐기기. 오늘 알려드린 일석이조 실내 운동으로 삶의 활력도 찾고 온 가족의 건강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하게 올겨울 맞아보자고요. 일석이조 실내 운동법을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실내 운동이 훨씬 다양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음악 줄넘기는 가족끼리 함께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 치어리딩은 정말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맞아요. 특히 저는 유연성이 참 부러웠는데 맞아요. 그 와중에도 제가 가장 흥미가 있었던 건 스크린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 가까운 곳에 좀 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칠 사람이 없어서 좀 못 칠 것 같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생기면 저는 자주 갈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운동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는다면 저렇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춥다는 핑계 그만 대고요. 좀 홈트레이닝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핑계 잘 들었습니다, 정진 씨. 정군시대 다음 소식은요, 원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는요, 신라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3대 절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절은 사라졌지만요. 가람터와 탑 그리고 비석 등을 통해서 천년 고찰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경주가 아닌 원주에서 만나는 신라의 문화유산, 좀 느낌이 색다를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피디님, 저를 지금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공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곳이 원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요? 지금 새밖에 안 지나가요, 새밖에.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지금 리포터님 오신다 그래서 나왔는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의 3대 사찰터. 그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다 왔어요. 저기 보이죠? 저게 뭐예요? 저기 뭘로 보여요? 그건 돌덩이 아니에요, 돌덩이? 돌덩이로 보이죠? 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저게요? 네.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이어지던 거대한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에는 2점의 문화재만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거북이 모양은 받침돌이에요. 그 중간에 비석에 몸돌이 있었고 윗부분은 저 꼭대기 그 비석에 몸돌 위에 얹혀 있던 건데 네. 요 가운데 있는 비석 몸돌이 예전에 일본 아이들이 싣고 가다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파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다시 이제 제자리로 못 오고 받침돌인 귀부, 이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문화에서 말해주듯 빼어난 용과 구름이 뒤섞인 조각 등 장식성이 뛰어난 진공대사 탑비.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중간에 후삼국 시대라고 있어요. 네. 그때의 그 각 지역에 있는 영웅들이 이렇게 쟁패를 하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이거 조각에 반영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깊은 뜻이 있었구나. 지금도 돌멩이로 보여요? 아니요, 이제 좀 달라 보여요. 예, 맞아요. 역사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근데요, 이 귀중한 걸 알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는 겁니까?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네. 여기는 흥법사라는 절이 있던 옛날 절터예요.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이 되고 네. 고려시대에는 왕사가 주석을 했던 정말 원주의 아주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재 순환사에 얽혀 그 몸체가 온전치는 않지만 이곳 흥법사지엔 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사적 의미와 가치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당시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이 있던 곳. 이번엔 석탑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탑에 층수 헤아리는 거는 대충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4층 아닌가요? 4층인지 5층인지 헷갈리죠? 네. 근데 층수 헤아리는 방법은 생각외로 쉬워요. 어떻게 하는 층을 거예요? 잘 보면은 맨 밑에 부분은 밑으로 쳐져 있죠. 네. 두 번째도 쳐져 있죠. 네. 세 번째 거는 잘 보면 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네네. 저게 우리나라 목조 건물 지붕을 그대로 돌로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붕 형태 끝이 살짝 올라간 이 부분만 층수로 헤아려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3층이고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쉽네요. 네네, 쉽게 해야죠. 이 탑을 한 바퀴 돌아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당연히 돌아봐야죠. 그런데 네. 탑을 도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네. 불교 이론상 항상 오른쪽 어깨가 대상물을 향해야 돼요. 터를 남겨둔 원주의 3대 사찰. 이번엔 두 번째 절로 떠나볼까요? 네, 선생님,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예전에 거돈사라는 사찰이 있던 폐사지, 거돈사지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계단 위로 올라서니 원주의 절터 중 가장 넓고 고즈넉한 거돈사지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거돈사가 아니었어요. 오, 그럼 뭐였어요? 들으면 좀 놀라실 거예요. 안락사. 안락사요? 네. 제가 아는 그 안락사 맞나요? 예, 맞아요.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맨 끝에 게 죽을 사자가 아니고 절사자죠. 아, 그럼 안락한 그런 안락인가요? 예, 맞아요. 그 안락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세상이라는 극락하고 같은 의미예요. 천년이 된 돌탑과 아늑하게 넓은 터에서 그 뜻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임진왜란 때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명나라 군대하고 조선군한테 왜군들이 밀려서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건물이랑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그 군사 병참 기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갑니다. 그때 폐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탑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 네. 거돈사지는 사적 제168호로 지정돼 있으며 절터와 중문터, 화랑터, 기단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바위돌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은 다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목조 건물이 타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네. 그러면 얘네가 열을 받은 결대로 뻥뻥뻥 터져요. 네. 갈라집니다, 저절로. 네.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된 거를 나중에 여기 복원을 할 때 여기저기서 모아서 갖다 이렇게 대충 맞춰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 있군요. 예, 여기도 금이가 있죠? 네. 예, 거기다가 요게 까맣게 이렇게 된 게 불에 그을린 흔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거돈사가 없어지게 된 정말 아픈 현장이다. 이런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돈사가 다 타고 남았던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다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네요. 그렇죠.
절터의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 오랜 역사의 흔적들 안엔 거돈사지의 아름다운 만행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은 흥법사지, 거돈사지와 함께 원주의 3대 절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법천사지에 주석을 하셨던 혜린 스님, 나중에 지광국사라고 이제 시호를 받는데 그분의 부도를 모신 별도의 지역입니다. 탑전지라고 불러요. 1085년에 세워진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 탑비는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백미라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비석의 발전 단계에서 완성형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요? 최고의 완성형이고 저런 형태의 탑비는 우리나라에 딱 3개밖에 없는데 남북한 합해서예요. 정말 보물이네요. 예, 남한에는 딱 하나 있고 북한에 현화사라는 데 2점이 있어요. 혜린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당시 왕이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왕이 내려준 불교의 상징이 연꽃 모양도 들어가고 네.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를 때 타고 가는 가마 상여 형태도 들어가지만 이 반야 용선 배 타고 극락세계 가십시오 하는 모든 정성을 담아서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자로 돼 있는 그 윗부분이 문양이 확실하게 안 보이죠? 네,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리포터님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돌아가신 혜린 스님이 미륵보살로 화해서 나중에 미륵부처님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그림에 담은 거라고 봐요. 극락세계를 상징한 그림과 아름다운 무늬를 담고 있어 고려시대의 웅장한 불교 미술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을 저기다 새긴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과 함께 세월의 아픔과 무상함이 서린 원주의 3대 절터. 오늘 원주에서 천년고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보전과 복원이 잘 돼서 우리 후대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원주의 3대 절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역시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나 가문사지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부지만 이 남아있는 유산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지광국사탁비가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유일한 거잖아요.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원주에 신라시대 절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원주에 가시면 신라의 흔적을 따라 여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전국시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예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있는 한 끼, 우아한 한 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셰프와 베트남 셰프가 만드는 현지 음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멕시코 타코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의 리얼 비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열의 땅 멕시코, 그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전주에도 문을 열었는데요. 멕시코 요리 대부분에 사용되는 음식 파스토르를 준비 중인 이사벨이 오늘의 셰프입니다. Aquí estamos haciendo el pastor. Esta salsa de pastor es muy especial, también es receta de mi familia. Mi familia viene del norte de México, ellos vienen de Italia y de España. Es una familia muy antigua en México, los Cavazos. 이렇게 만들어진 파스토르는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데요. 먼저 멕시코 국민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또르타. 바게트빵에 파스토르와 각종 재료를 넣어 먹는 멕시코식 샌드위치라 할 수 있죠. 멕시코 요리의 기본이 되는 또 하나의 존재, 또르띠아.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로 빈대떡처럼 만든 멕시코 전통 식재료인데요. 밀이냐 옥수수냐 굽느냐 튀기느냐 또르띠아의 활용법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결정된답니다. 일 또르띠아랑 이제 치즈가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퀘사디아가 되겠습니다. 타코 같은 경우는 옥수수 토르티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치즈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타코고요. 한국 요리 못지않은 맵고 강렬한 맛도 멕시코 요리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그 강렬한 맛은 멕시코 음식의 지휘자라 할 수 있는 살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Aquí estamos haciendo pico de gallo. El pico de gallo es una salsa en base a jitomate. Va muy bien con los tacos, con las quesadillas, con los nachos. 집안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로 멕시코 본토의 향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멕시코 음식은 알록달록 이렇게 화려한 색감이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타코, 나초, 퀘사디아 그리고 또르따까지 와 여기 지금 멕시코 음식 전부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고소한 옥수수 또르띠아로 만든 멕시코 음식의 대명사 타코. 또르띠아를 살짝 벌려 살살로아로 매콤함을 한 스푼 더하는 게 꿀팁. 크게 한 입 가져가 보는 정하영 리포터. 살사로아의 아찔한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죠? 멕시코 음식이라고 해서 되게 이국적인 맛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약간 되게 매콤한 뭐 제육볶음, 낙지볶음처럼 이 소스 하나로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우리 이렇게 겉을 감싸고 있는 게 또르띠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또띠아라고 불리는 건데 부드러운 계란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넓고 얇게 붙여놓은 부침개 같기도 하고 밀 또르띠아에 치즈가 들어간 퀘사디아. 생김새는 타코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고요. 이 멕시코 음식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게 타코를 감싸고 있는 또르띠아하고 퀘사디아를 감싸고 있는 거고 전혀 맛이 다르고 이 안에 있는 고기도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맛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재료로 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지? 여기에 토마토와 고추, 양파, 레몬 등으로 만든 피코데가요를 곁들이면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퀘사디아에 상큼함을 입혀주는 마성의 소스. 이 토마토하고 되게 아삭한 고추가 식감이 되게 씹히면서 그 뒤에 고기하고 뒤따라온 치즈의 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처럼 이 색깔에 따라서 맛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숲속의 버터 아포가도에 각종 채소를 섞어 만든 과카몰리. 멕시코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그 부드러움에 취해 있을 때쯤 압도적인 크기의 또르따가 눈에 들어옵니다. 와, 또르따 크기가 제 얼굴만 하죠? 이 또르따 안에도 고기가 듬뿍, 채소, 토마토 이것만 먹어도 엄청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든 특제 소스라고 해요.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멕시코엔 칠레엔 비나그레가 있습니다. 고추를 새콤하게 절여 만든 소스죠. 딱 상추쌈 먹고 김치 하나 딱 넣었을 때 그 개운함. 이 특제 소스에 그런 비밀이 있었네. 진짜 딱 여기까지만 먹었을 때는 한국 상추쌈. 근데 거기에 딱 빵까지 얹어지니까 와 정말 뭔가 한국과 멕시코의 그 조화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번엔 동남아시아로 떠나봅니다. 태국, 중국 요리와 함께 아시아의 3대 요리로 꼽히는 베트남 음식. 그 향긋함을 요리하는 그녀가 이곳에 있습니다.
버섯과 고기, 당면, 각종 채소가 한데 모인 이 요리의 정체는 뭐죠? Bây giờ tôi đang làm món chả nem. Chả nem đây là đây là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người dân tộc Việt Nam. Món ăn này là có mặt trong các cái ngày lễ, ngày Tết và những cái ngày đặc biệt của gia đình, làm để tiếp đãi con cháu và khách và mọi người đến để thưởng thức cái món ăn truyền thống. Cái món truyền thống này là nó có cái hương vị đặc trưng của từng vùng miền. 베트남 음식의 기본이 되는 쌀과 국수. 이 둘을 합친 것이 베트남 쌀국수 퍼인데요. 퍼 맛의 비결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Trước khi mình nấu nước dùng cho phở đấy thì là cái xương này đó mình phải ngâm trong nước trong vòng mấy 5-6 tiếng để cho nó tan hết cái mỡ, cái máu ở trong cái xương nó ra ngoài để cho nó đỡ tanh cái nước dùng. Và trong khi đó mình rửa sạch và cho lên bếp đun sôi bùng nó lên. Sôi lên xong rồi mình mới cho ra ngoài, mình mới rửa qua cái nước lã. Nước lã rửa sạch hết những cái bọt bẩn đi rồi bắt đầu mới cho vào nồi nước dùng. 사골과 소고기 10가지가 넘는 각종 채소와 함께 5시간을 푹 끓여내는 육수. 이 집 쌀국수의 깊은 맛을 선사하는 비법인데요. 함께 삶아낸 소고기까지 푸짐히 얹어주면 뜨끈한 소고기 쌀국수 퍼보가 완성됩니다. 이 소고기에서 우러나온 육수가 굉장히 깊은데도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의 이 면은 조금 두꺼워요. 우리가 일반 아는 면보다. 면이 되게 얇으면서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입으로 호로록 들어갔을 때 면발이 탱글탱글해서 얼굴에 탁탁 치거든요, 지금. 와, 다이어트 음식 중에 곤약 있잖아요. 곤약으로 만든 면. 약간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서 쌀국수는 먹을 때 마치 뭔가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베트남 쌀국수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베트남 쌀국수에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먹고 나면은 속이 편안해. 또 속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가벼운 음식 먹어야겠다 싶은 날에 꼭 저는 쌀국수를 먹어요. 흔히 스프링롤로 불리는 이 음식. 베트남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삭하게 튀겨낸 짜nem을 새콤한 소스에 찍어 입으로 직행. 지금 이 짜nem 안에 고기, 채소, 뭐 당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훨씬 더 풍부하고 고소해요. 퍼보와 짜nem에 이어 등장한 세 번째 별미. 분이라고 하는 쌀국수에 풍성한 채소와 구운 고기, 새콤한 소스를 곁들여 먹는 분짜입니다. 아까 멕시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뭔가 매콤함이 우리나라 한국식 음식의 정서와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베트남 음식은 우리 그 명절에 먹는 전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었었던 부침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하고 맛이 되게 비슷해요. 쌀국수를 새콤달콤하고 차가운 소스에 담갔다 꺼내 먹는 분짜. 국물이나 볶음식 쌀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죠.
이 국물이 굉장히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름에 묵사발이나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면발 조금 넣어갖고 싹 훌렁 먹으면 몸속까지 시원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맛이에요. 다른 나라 음식이라고 해서 또 현지 사장님들께서 만드셔서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뭔가 그 나라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춘 요리 같아요. 한 나라의 음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나라의 손맛이겠죠.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외국 본토의 맛을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 여러분도 동참해보세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에어로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볼까 하는데요. 태균 씨, 네. 에어로빅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에어로빅 하면 약간 딱 붙는 의상에 그렇죠. 어머님들이 열심히 다이어트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엔 다이어트 학원, 아니 에어로빅 학원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맞아요. 물론 예전처럼 에어로빅이 열풍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생활체육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만의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우리 엘리트 에어로빅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남 거제에서는요. 생활 에어로빅, 엘리트 에어로빅 선수들이 함께하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에어로빅 경기라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제에서 열린 에어로빅 대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유산소 운동에 끝판왕이 왔다. 생기가 돌고 몸이 가뿐해진다. 건강하게 밝게 자신 있게 신나는 에어로빅의 세계. 조선 해양의 중심 거제시 옥포동.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요? 선생님 오늘 뭐 하러 오시는 겁니까? 에어로빅 선수예요. 에어로빅 제외하러 왔어요. 시작부터 통통 튀는 매력 만점 꼬마 소녀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요 예비군 복장은 뭐래요? 교통경기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오늘 여기 대회 참가하러 왔습니다. 힙합이라서 그래요. 힙합. 네? 오호라 에어로빅의 힙합 댄스까지 겸비한 대회다. 곧바로 폭풍 연습에 돌입한 아이들. 선생님도 그러면 에어로빅을 하십니까? 예, 대회를 하세요. 1등목을 하세요. 1등목을. 생활 에어로빅과 엘리트 에어로빅이 서로 합쳐서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경남의 에어로빅 건전한 문화를 보급시키고자 거제시에서 준비한 제1회 거제시상배 에어로빅 힙합 대회가 되겠습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일 선수대표 김민지, 정성보. 전국 소년체전 메달리스트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답게 각 잡힌 동작의 표정부터 남다르다. 고난이도 안무도 거뜬하게 성공. 유연성이랑 근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거제는 바다 소리에 이렇게 파도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감성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함께 어울리는 이 에어로빅 종목이 우리 섬소녀들에게는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선수가 되면 이렇게 화장을 해야 돼, 또 얼굴에. 애가 화려해야 되니까. 아이야, 내가 다 아픈 것 같네. 다리 괜찮은 거 맞죠? 에어로빅은 다리 찢는 게 기본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연성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울면서 찢어서 지금은 좀 유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눈에 봐도 느껴지는 밝은 기운.
에어로빅이나 스포츠 클럽 활동하는 애들이 대부분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이 인성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봐요. 안녕. 직접 선곡한 음악에 맞춰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아이들. 친구들 긴장 안 돼요? 좀 떨려요. 뭔가 모든 대회는 다 긴장이 되는. 평소엔 세상 개구지던 아이들도 무대만 올랐다면 프로페셔널 뿜뿜. 좀 실수했는데 그래도 잘 뛰었던 것 같아요. 뭐가 좀 아쉬워요? 난도 같은 게 좀 아쉬워요. 경쾌한 안무 외에도 대형의 변화와 음악 선정, 동작의 다양성과 예술성 등 세세하게 평가는 심사 기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는데 여기서 보는 거는 실시 예술 난도 보는데 예술은 예술적인 걸 보고 실시는 이제 그 루틴을 하면서 정확한 실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고, 난도는 그 루틴 안에 난도가 그 국제적인 규정에 난도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8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난도에 대한 점수를 내는 걸 난도고. 응원하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학교에서. 그러고 보니 유독 참가율이 높은 어린 선수들. 처음 시작해서 처음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나온 애들도 있고 작년에 비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총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 선수들의 빛나는 활약, 또 다른 파워가 느껴지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남자 선수가 전국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소년체전도 생겨가지고 남자 선수들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전국적으로 한 40-50명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여전사들의 힙합 무대. 언니들 정말 멋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동작 위주로 음악에 맞춰서 정확한 동작 위주로 나가고요. 힙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낌 위주로 간다는. 그리고 젊은 참가자들 사이 당당하게 등장한 평균 나이 60세 이상 실버로빅 선수들. 뭐니뭐니 해도 맨손 체조가 최고지. 에어로빅으로 즐거움도 찾고 건강도 살리니 좋다 좋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에어로빅을 하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모두 유연성이 생기고 너무 생기가 돌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음악과 함께 몸을 쓰는 동작을 구상하는 이 에어로빅이 100세 시대의 최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젊은 층 일반인들도 에어로빅을 하면 저렇게 젊게 사는구나. 21세기의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 가득 전해지는 경쾌한 에너지. 추운 겨울 움츠린 어깨 활짝 펴고 우리 모두 에어로빅 만세! 네, 제1회 거제시장배 힙합 댄스와 에어로빅 대회를 만나봤습니다. 태균 씨 어떠셨어요? 뭔가 다시 에어로빅 열풍이 불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분명 다시 불 것 같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춤 같기도 했고요. 올림픽 선수들의 맞아요. 체조 경기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특히 남자 선수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 에어로빅은요, 난이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생활체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실내 운동들 많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있잖아요. 에어로빅도 겨울에 시작하기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꼭 알고 있어야 할 교통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헷갈리는 교통 상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적용되는 법규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갈까 말까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법규가 언제 생겼지? 이럴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알쏭달쏭한 교통법규, 그리고 2018년 새로워진 교통법규 한번 알아보시죠. 알쏭달쏭한 교통정보, 설마 아직도 헷갈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모른 채 내버려 두다간 어느새 도로의 무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헷갈리는 교통정보들 모아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바뀐 교통정보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교통정보, 팔로우 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성! 네. 아니, 모니터가 쉼없이 네. 돌아가고 있는데 네. 아니, 이곳에 오면 안동의 모든 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요? 네, 이곳은 안동시 교통 신호 체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안동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오, 그런데 저도 운전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나 베테랑이야,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하는 분들도 헷갈리고 알쏭달쏭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보들. 예. 네네.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아, 그럼 잘 찾아오셨네요. 많은 운전자들이 본인은 운전 상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헷갈리는 교통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헷갈리는 교통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헷갈리는 교통정보 제대로 알아보러 함께 출발하시죠. 경찰서를 지나 오늘의 첫 번째 교통정보는? 네, 이 안동 시내에서도 교통 흐름이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아,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되는 차로가 있습니다. 아, 운전하다 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는 경우 상당히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앞차가 1차선을 앞에 딱 막고 있을 때 뒤에서 나는 우회전을 하고 싶어서 빵빵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괜찮죠?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곳은 직진도 갈 수 있는 차로이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차로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기를 울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급하니까 경적을 빵빵하니까 앞에서 양보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살짝 비켜주는 차들. 아, 네, 그런 분은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비켜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켜주기 위해서는 차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선을 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지선 위반이 되는 겁니다. 뒷차는 괜찮은 건가요? 뒤에 차가 만약에 경기를 울렸을 때는 그거는 앞차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약한 것은 경운기 사용 금지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은 심할 경우에는 1분 동안 막 울리고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협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난폭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진, 우회전. 혼자 쓰는 차로 아닙니다. 같이 쓰는 차로예요. 뒤에서 빵빵 경적 울리지 마세요. 빵빵 경적 울리지 마세요. 함께 쓰는 우회전 차로 빵빵 경운기는 이제 그만. 잠깐만 그 발길을 멈춰주세요. 정지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정지선에 정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바퀴예요? 아니면 범퍼예요? 기정 씨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바퀴인가? 헷갈리죠. 헷갈리네요 이게. 네, 보통 분들이 앞바퀴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앞범퍼, 번호판 있는 앞범퍼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도 헷갈리는 정지선 기준. 앞바퀴? 아니죠. 앞범퍼 맞습니다. 정지선은 앞범퍼. 정지선에 멈출 때 기준은 앞바퀴 띠. 앞범퍼 오케이. 도심 속 나타난 음주운전 자전거? 헬멧도 안 쓰고 위태 키정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잠시 정지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자전거 헬멧도 안 쓰시고 술도 좀 드신 것 같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 가까운 데 가느라고 헬멧 깜빡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헬멧은 헬멧이지만 술 먹으면 괜찮잖아요. 이게 자동차도 아닌데. 자전거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이름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행위, 음주 측정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강화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안전을 위한 헬멧은 필수. 아무리 자전거라 해도 음주운전은 안 돼요, 안 돼. 법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고. 2018년에 바뀐 도로교통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앞자리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은 지금부터는 뒷좌석까지 모든 전좌석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11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좌석 안전띠 오케이. 네, 다음은 경사지 주 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입니다. 경사지 곳에 주정차 시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든지 아니면 기아를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고인목과 핸들 조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도 오케이. 참 쉽죠? 잘 들으셨죠? 2018년 바뀐 도로교통법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도 있다지만 도로교통을 헤집는 난폭한 차량도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간혹 난폭한 차량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신고를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차량들 보면 대부분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증거 화면을 스마트 국민 제보 사이트에 올리시면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준법 정신 투철한 시민들을 찾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제보할 수 있다죠.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요. 교통 위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개 수배 정보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 난폭 운전 이제 다 보고 있어요. 블랙박스로. 베테랑 운전자도 따끈따끈 초보 운전자도 헷갈리는 그 이름 교통정보. 그중에서도 아리송한 것들만 찾아서 집중 탐구해본 시간. 알아두면 쓸 때 많은 교통 꿀팁과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 함께 만들어봐요. 여러분, 오늘 배운 교통정보 잘 활용해서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네, 꼭 기억해야 할 교통 정보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태균 씨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선이 있잖아요. 아직도 직진차 뒤에 서서 좀 비키라고 경적을 빵빵 울려대는 분들이 있는데 좀 차분히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용 차선에서 경적을 심하게 울리면 위협 운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가 있었잖아요. 위협 운전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모두 제보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꼭 알아두어야 할 교통 정보까지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화재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더 이상 이런 소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출 시는 난방기구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에는요. 작은 담뱃불도 큰 산불이 될 수 있잖아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